무고 사건을 피하려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게 될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영되지 못한 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아주 나쁜 범죄이고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나쁜 성범죄도 정말 많지만 반대로 허위 고소로 인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허위 고소가 더 쉽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 억울하게도 성범죄 혐의를 더 쉽게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유형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이후에 무고 사건에 휘말리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부하 직원입니다. 성폭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라는 것이 있어서 상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범죄가 비교적 더 쉽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것들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 비교적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하지만 업무상 위력은 상하 관계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쉽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 상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배우자 있는 여성일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왜 당신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겠느냐 이와 같은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면 궁지에 몰릴 수 있고, 반대로 고소인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지만 고소를 당한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정확히 반대 논리로 아니 배우자도 없는 싱글의 여성이 왜 굳이 배우자 있는 당신과 그런 관계를 했겠느냐, 그리고 보통 고소당한 유부남들은 자신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당신이 배우자 있다는 거를 솔직히 말했더라면 그분이 미쳤다고 당신하고 그런 관계를 했겠느냐, 이와 같은 논리로 역시 성범죄 혐의를 받기에 더 쉬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후회나 자책을 하는 유형입니다. 다음날 느껴지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감정을 범죄 피해를 당한 걸로 혼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 고소로 이어지는 성범죄 사건들은 남녀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먹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내가 어제 미쳤었나 봐, 처음 보는 사람과 그런 행위를 했네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상대 남성이 성범죄자가 되어야만 지난날에 있었던 나의 부끄러움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고소로 나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결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검사와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자주 목격했던 유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돈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피해금으로 얼마를 주지 않으면 나 당신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것은 강간죄 내지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그러니 혹시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남성분들은 대부분은 내가 언제 그랬어? 할 테면 해봐 라는 입장보다는 바로 주눅이 들어서 그 합의에 응하거나 사과하는 경우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그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술 취한 사람입니다. 우리 법은 강간죄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혹은 준강제추행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술에 취한 사람은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똑같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성범죄 사건들은 일회성 만남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둘이 술 먹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둘이 같이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성범죄 실무의 현실에서는 여성이 어제 너 술 취한 나를 데리고 뭐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고소로 나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남성도 전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고 서로 취했던 건 맞다 라는 말만 나와도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열심히 싸워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애초에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성범죄 수사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무고성 고소라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의관념을 앞세운다면 그 여성을 무고죄로 수사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허위 고소인 게 너무 드러났을 때 경찰관에게 그러면 그분 무고죄로 처벌 안 받나요? 하면 무고죄는 경제팀에서 하니까 경제팀 가서 고소하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수사 현실은 상대방을 보다 쉽게 고소하도록 만드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사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유치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는 저는 이 여성도 저한테 호감이 있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 여성분이 자기의 몸을 만지는 걸 허락했나요? 이렇게 물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묻게 되면 조사받는 상황에서의 위축된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변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또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만 당당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검사 때 강간으로 인정해서 재판에 넘겼던 사건은 남녀가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일어난 일이고 모텔에서도 손잡고 나왔지만 모텔 안에서 강간한 것으로 보여서 처벌받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가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때 다 끝나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은 동시에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 제가 지금 강간죄로 고소당해서 조사받는 중인데 무고죄 고소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딱 물어보고 답해주길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거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물론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혐의를 받고 고소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경우가 물론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상대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고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혐의를 어떤 이유로 받았느냐에 따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건 소송의 세계에서는 공격보단 방어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이라든지 네. 좀 그런 모욕죄 이런 대체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 무고죄 자체가 인정되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여성의 고소가 허위이고 그 허위를 여성이 알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허위인 걸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무고죄 증명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명예훼손 모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수사기관에 처벌해주세요 라고 고소장을 낸 걸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거를 자기 친구들이나 누군가에게 말을 했고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나온다면 무고죄는 아니지만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성 고소를 받기가 쉽고 어떤 경우에 쉽게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부디 비전문가인 본인이 뭔가를 판단해서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먼저 꼼꼼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